사스를 넘어 다스 대시보드 기능 개발하기의 발표자 이상우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하는 와텐랩스에서 프론트엔드 파트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에러는 이렇게 뜬금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IT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사용자가 장애 현상을 겪고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자나 개발자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모니터링은 사용자의 I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또는 쿠버네티스 환경으로부터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실시간 대시보드로 표현하거나 성능 개선을 위한 분석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 알림 서비스에 연동해서 즉각적으로 문제 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 니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아래 보기의 컨테이너 맵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스케일과 리소스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목적에 집중해서 차트 형태로 대시보드가 제작이 됐고요. 옆에 통합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와탭이 수집하는 수백 가지 종류의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젯화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위젯 형식의 대시보드입니다.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은 에이전트와 서버 그리고 프론트엔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 서비스를 플랫폼화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에이전트와 서버에서는 성능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수집하고 또 유연하게 조회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프론트엔드 파트에서는 이 기반 기술을 잘 활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든 원하는 모양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요즘에 제 관심사는 이 대시보드 모드를 모니터링 서비스 전반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와 스테보 위젯의 인터페이스를 정리하고 데이터 요청 같은 대시보드의 핵심적인 모듈을 컴포넌트화하는 것입니다. 플렉스보드는 이런 취지에 만들어진 위젯 형식의 통합 대시보드입니다.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대시보드를 개인화해서 사용자별로 목록 형태로 관리할 수 있고요. 템플릿이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인이나 막대처럼 기본적인 형태의 차트뿐만 아니라 아크 이퀄라이저나 벌집 모양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위젯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 선택에 있어서도 필드의 조합이나 연산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대시보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축적한 대시보드 개발 경험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대시보드에서 라인 차트 하나를 잘 만들 수 있다면 대시보드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인 차트에서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다른 차트에 비해서 데이터 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시간 범위에 따라 또는 라인 수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대시보드의 개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소제목을 나의 작은 라인 차트 위젯 하나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라인 차트 하나가 대시보드에서 그려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시보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데이터 요청 컨트롤러에서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또 다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시보드와 위젯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라인 차트 위젯의 구성 요소가 대시보드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진행되는 중간에 제가 대시보드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문제 사례를 2개 준비해 봤습니다. 대량 데이터 요청 시의 서버 부하 상황과 라인 차트의 한계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능 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요건은 크게 시간 선택과 데이터 선택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선택에선 실시간 데이터 조회가 가능해야 하고 과거 시간 조회 기능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선택에서는 데이터 가공과 API 사용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도표 가운데에 제약 조건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대시보드에 표현할 모니터링 데이터는 수집 주기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초마다 저장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1시간마다 수집하는 성능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집 주기가 다른 이 데이터들을 대시보드에서 같은 타이밍에 한 번에 조회하려고 하면 의미 없는 데이터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젯에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더 추가되지도 않았는데 데이터를 요청하고 거기에 의해서 화면을 재렌더하는
불필요한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요청은 대시보드 하위의 각 위젯별로 또 데이터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캐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캐시 데이터는 서버의 메모리상에 유지하고 있는 최근 몇 초간의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수집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읽는데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기 때문에 캐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차트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지정할 때 만약 조회한 시간 범위가 너무 길어서 데이터의 조회량이 너무 많은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의 통계 데이터로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선택 시 데이터 가공 부분인데요. 차트 유형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의 시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대처럼 보이는 이퀄라이저 차트를 대시보드에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최근 값이든 아니면 시간 범위 내의 최대 값이든 시계의 데이터 전체가 아닌 데이터 한 구간만의 값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의 시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 방식을 분기하기 위한 별도의 상태값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서 한 종류만의 API를 쓴다는 보장은 할 수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종류의 API를 쓰거나 몇 가지 API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능 이슈도 고려돼야 될 사항인데요. 대시보드에서 사용자의 조작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능적인 면을 통제하기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너무 많은 위젯을 추가해서 대시보드 내에 데이터 요청이 너무 많다거나 차트 데이터 상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브라우저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현상도 쉽게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차트 라이브러리가 생각보다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 사례와 함께 극복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대시보드 구조입니다. 구조를 눈으로 한번 대강 훑어볼까요? 먼저 최상단에 대시보드 빌더가 있고요. 이 대시보드 빌더 아래에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여러 개의 위젯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위젯은 각각 위젯 차트 데이터 프로바이더로 감싸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젯 차트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와 상호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젯은 위젯 에딧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대시보드 빌더까지 상태값을 전달하는 모양입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빌더인데요. 대시보드 빌더는 대시보드 단위의 관리 기능을 합니다. 대시보드 화면을 둘러싼 컨테이너와 프롭을 주고받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값을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시보드 관리를 위한 컨텍스트를 생성해서 대시보드에 주입하고요. 컨텍스트에는 대시보드 상태값과 편집 기능들이 구현된 액션들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옵션이나 위젯 옵션이 변경이 되면 DB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사전 정의 형태의 템플릿 기능이나 사용자 간 공유하기 같은 관리 기능을 대시보드 빌더에 구현해서 디포트 UI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회색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시보드 빌더를 통해서 생성된 대시보드는 위드 위젯 레이아웃을 통해서 위젯의 화면 배치를 결정을 합니다. 또 위젯을 감싸고 있는 위젯 차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위젯별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시보드 바깥에 있는 위젯 에딧 프로바이더에서는 위젯의 설정값을 핸들링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고요. 위젯의 차트 설정이 변경이 되면 대시보드 빌더에 해당 상태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의 역할이 대시보드에서는 중요한데요.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는 위젯의 데이터 요청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각 위젯별로 데이터 요청을 하도록 구조를 잡았는데요. 어떤 위젯은 5초 주기로, 어떤 위젯은 1시간 주기로 데이터 갱신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시보드 전체의 네트워크 상황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요청 수가 너무 많아서 이를 줄여야 한다든지 디버깅을 위해서 필수 파라미터를 주입하거나 중복되는 요청을 줄이고 싶다든지 하는 경우에 결국 모든 요청에 대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모듈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위젯의 데이터 요청을 동기적인 방식으로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다른 위젯에서 데이터 요청을 보내오더라도 이를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전 호출이 끝나면 다음 호출이 시작되는 식으로 요청 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위젯 차트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만들고 애드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 큐에 추가하는 모습이고요. 이때 요청 파라미터를 시리얼라이즈해서 요청 큐의 키값으로 사용합니다. 위젯에선 다시 get response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꺼내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되셨을까요? 차트를 보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앞서 설명한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의 방식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데이터 요청을 동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면 차트가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전 호출이 끝난 후에 다음 호출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방법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른 방법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 중에 구현이 가장 쉬운 방법일 텐데요. 비동기적으로 위젯에서 각각 데이터를 호출하고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양상을 보시면 모든 위젯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요청하기 때문에 차트의 시작점이 일치하고 대신 흰색 부분처럼 브라우저의 네트워크 큐잉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차트 아래쪽에 회색 막대인데요. 회색 막대는 네트워크 호출 보류 시간을 의미합니다. HTTP1을 사용하는 경우에 브라우저마다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수가 제한적입니다. 사진처럼 크롬의 경우에는 6개까지 동시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동기로 모든 위젯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이 완료되는 타이밍 역시 불규칙한데요. 대시보드를 바라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차트가 업데이트되면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A, B를 놓고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데이터 요청을 동기적인 방식으로 순차 처리를 했을 때 B 방식의 단점으로 지정된 네트워크 호출 보류 시간이나 불규칙적인 렌더는 보완이 되고요. 대신에 각 호출 사이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스크립트 시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신 브라우저의 큐잉 시간이 미세하게 남아 더 짧고 초록색 마대처럼 소요 시간이 더 짧은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B 같은 경우에는 동시적인 요청 중에서 서버 단에서 같은 인기 대상이 있는 경우에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호출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 데이터 요청에 대한 소요 시간은 두 차트의 전체 길이처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청수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년 전에 이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고객사에서 대시보드에 너무 많은 위젯을 그려 놓아서 대시보드 요청이 너무 많아져서 서버에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사진의 차트는 히트맵이라고 해서 와탭에서 어플리케이션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차트입니다. 히트맵의 셀 하나하나가 트랜잭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트랜잭션의 응답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이 되고 트랜잭션 개수나 에러 발생 여부에 따라서 셀의 배경색이 그려집니다. 사진은 문제 상황에 히트맵 차트를 캡처한 모습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간간히 세로 라인이 서다가 가운데 시점에 이르러서 응답 시간이 급증하고 가로 라인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트랜잭션 처리 중에 일시적인 락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처리를 대기합니다. 락이 해소되면 처리 대기 중인 트랜잭션들은 비슷한 시간대에 함께 종료되는데요. 그러면 사진처럼 세로로 줄이 만들어집니다. 계속적인 데이터 요청으로 서버 락 현상이 발생해서 이 세로 라인이 쓰다가 가운데 지점부터는 커넥션 풀 부족으로 2차 타임아웃 장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요청 수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됐는데요. 당시에 비동기로 모든 요청을 동시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젯별로 또는 위젯 간의 중복 파라미터를 제어하는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동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도록 한번 바꿔봤는데요. 오른쪽이 변경 이후의 히트맵 차트 모습입니다. 서비스가 완전히 안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데이터 부하 상황에 통제하기 위해서 데이터 요청을 동기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 요청 관리 모듈에서 이슈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 중인 데이터가 아직 저장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근데 그 상황에서 조회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데이터를 조회하는 바람에 데이터가 누락이 되고 차트가 끊겨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사용자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중간중간 차트가 끊겨 보이는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용자 섹션이 끊긴 상태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호출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 요청 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요청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 데이터를 반환하는 기능만으로는 대시보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요. 데이터 요청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상태값들을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에서는 패치 카운트, 이즈 로딩, 해즈 에러, 프리브 파람즈, 어벌트 등의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요청 상태 관리를 합니다. 패치 카운트는 파라미터마다 호출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디버깅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화면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업데이트에 의한 리렌더 조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즈 로딩은 데이터 요청 중에 진행 상태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로딩 상태에 다시 같은 파라미터로 호출이 들어오면 이를 막음으로써 중복 호출을 제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즈 에러는 데이터 요청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변하는 값이고요. 에러에 의해서 다음번 요청 시에 데이터를 복구해야겠다라고 명령을 내릴 때 참조하는 값입니다. 프리브 파람즈는 이전 데이터 요청인 파라미터를 기억했다가 해저 에러의 데이터 복구 명령이 있을 때 활용이 됩니다. 어볼트는 대시보드나 위젯이 언마운트 됐을 때 호출 중인 데이터를 요청을 끊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SPA 이슈나 로그인 섹션 종료 시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대시보드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시보드는 위젯을 배열로 관리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옵션의 선택값을 저장하기 위한 대시보드 옵션이 있습니다. 옆에 위젯 인터페이스에서는 대시보드 내에서 위젯을 구분하기 위한 ID가 있고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역할과 화면 표시를 위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는 리퀘스트 API가 데이터 요청 시 사용할 API와 파라미터를 통제하는 데 쓰이고요. 매트릭은 리퀘스트 API에 쓰이는 파라미터 옵션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타임 액션은 데이터 요청 시의 시간값을 핸들링하기 위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화면 표시를 위해서 뷰 타입으로 차트 모양을 결정하고요. 위젯 옵션으로 차트의 부가적인 설정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라인 차트 위젯의 인터페이스를 연상해 볼까요? 아이디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리퀘스트 API는 요청 API에 대한 정보인데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거니까 시리즈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매트릭은 차트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가 하는 사항인데요. 좌측의 예시 화면의 경우에는 응답시간 데이터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트릭은 응답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임 액션은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데요. 차트의 X축을 보시면 5분간의 시간 범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액션은 최근 5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뷰 타입은 화면에 표시할 차트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라인 차트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 차트 위젯은 위젯 인터페이스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젯 인터페이스 중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타임 액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밀리세컨드 값이 아니라 왜 인원값을 사용해야 할까요? 위젯에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하드코딩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 시간 조회용 위젯은 문제가 없겠지만 실시간으로 시간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위젯 같은 경우에는 시간값이 변경될 때마다 위젯의 상태값도 계속해서 변경시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는 약어를 이용해서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방식과 기간에 대한 정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어를 타임 액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임 액션은 시간 관리 모듈의 동작 방법을 제어할 수 있는 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 모듈의 타임 액션은 라이브 언더바 1아워다 라고 하면 1시간 간격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갱신 주기 옵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시보드 모듈을 만들기에 앞서서 유즈타임이라고 하는 커스텀 훅을 만들어서 타임 액션을 기반으로 시간을 반환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유즈타임을 위젯의 타임 셀렉터와 데이터 요청 핸들러에 각각 적용해서
타임 액션에 따라 시간값을 사용하고 또 변경하는데 공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젯 차트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는 위젯 타임 액션 설정값을 읽어서 요청 파라미터에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리퀘스트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퀘스트 API는 데이터 관리 방식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인원값입니다. 사용한 API별로 또 어떻게 응답 데이터를 가공할 건지에 따라서 타입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라스트는 마지막 데이터만을 사용한다는 약속을 말하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 이전 응답 데이터는 무시하고 가장 최근의 응답 데이터만을 사용합니다. 이퀄라이저 차트나 상태 표시 램프처럼 가장 최근 값만을 사용하는 위젯에 적용이 됩니다. 시리즈는 시계열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응답 데이터에 타임 칼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시계열 데이터 경우에는 데이터량이 시간 범위에 따라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임 칼럼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 상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리치 텍스트 위젯처럼 데이터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나 대시보드와는 무관하게 동작되도록 컴포넌트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상태 관리하는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그 외에 특수한 상황에 사용될 API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타입을 구분해서 추가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 관리 방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서 라인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요청 파라미터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때 요청 주기에 따라서 시간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범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5초마다 데이터를 갱신하는 라인 차트를 그리겠다라고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5초마다 1시간 분량의 데이터를 매번 조회할 필요는 없겠죠. 최초 요청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까지는 다시 중복해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청과 그 이후 요청의 경우를 구분해서 조회 시간을 조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청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위젯별로 설정된 시간 범위를 당연히 포함하고 거기다가 시작 시간 앞에 패딩 값을 두었습니다. 패딩 시간은 라인 차트의 시작 부분이 축으로부터 끊겨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조회 시에 위젯 설정의 시작 시간보다 더 여유 있게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호출부터는 이전 응답 데이터의 마지막 시간부터 현재 시간까지를 조회합니다. 왜냐하면 저장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데이터가 요청 시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타이밍과 수집이 완료된 타이밍은 충분히 어긋날 수 있는데요. 이때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전 응답 데이터의 마지막 시간을 따로 저장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타임 관련 스테이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패딩 타임은 라인 차트의 시작점이 끊겨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트 설정 시작보다 앞서 시작 시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데이터 라스트 타임은 직전 응답 데이터의 마지막 시간값으로 다음 업데이트 데이터 호출 시의 시작 시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타임은 실제 차트에 표현되는 시간축 범위로 데이터 조회 시간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집 서버상에는 보통 데이터 읽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초간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유지해서 데이터 조회 시에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초 데이터 요청과 그 이후 업데이트 시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 캐시 데이터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해서 아무리 상태 관리를 꼼꼼히 한다라고 해도 아래 사진처럼 차트 안에 표시해야 할 라인 수가 많아지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수백 대의 서버를 관리 중인 고객이 통합 모니터링을 위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던 중에 화이트아웃 현상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대시보드에 10,000개 이상의 선을 한꺼번에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PU를 과도하게 점유하고 적시에 데이터 소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메모리 부족과 함께 브라우저가 기능을 중지한 사례였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든 가져와서
라인 차트로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도무지 읽을 수 없는 차트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라인 수가 수백 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추이 변화를 가진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라인들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인들이 서로 얽혀서 가독성을 잃어버리는 한계점을 드러냈는데요. 브라우저 리소스를 무지막지하게 소모를 시켜서 차트를 그려놨더니 결국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탑앤 방식의 라인 차트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탑앤 차트는 선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상위 몇 개의 라인만을 표시하는 새로운 차트 유형입니다. 탑앤이라면 보통 정렬이 가능한 순간 데이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라인 차트에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잘 들진 않는데요. 와탭의 스티어님께서 차트 아이디어와 함께 데이터 접목 방식을 한번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근 30초 동안의 시계열 데이터 평균값 또는 최대값을 계산해서 라인을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의 사례처럼 큰 규모의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대시보드를 제공하려면 화면단에서 데이터량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시간관리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라인 수를 줄이듯이 데이터량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무작정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탑앤 차트처럼 모니터링 관점을 더 발휘해서 차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매트릭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선택을 위한 값인데요. 데이터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5초마다 수집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CPU 코어 수를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만약에 조회 시간 범위가 한 달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을 5초로 나누면 52만 5,948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곱해서 컨테이너 수만큼 요청하게 됩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5분 단위로 묶거나 1시간 단위로 묶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평균값들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룹화 옵션인데요. 만약에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된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네임스페이스, 업무, 노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차트에 표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그룹별로 데이터를 합쳐서 평균을 내거나 그 중에 최대값을 가져오는 식의 마찬가지로 통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좀 마이너한 경우인데요. 우측 하단의 어플리케이션 차트 모양을 한번 봐주시면 중간 지점부터 라인 차트의 색상이 전부 변경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재기동하면서 라인 차트 색상에 사용되는 대상의 ID 값이 변경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어떤 사용자는 이 색상이 변경된 것이 버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본 데이터의 아이디를 변경할 수는 없고요. 차트에서 사용할 아이디 값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이런 모든 경우를 화면단에서 옵셔널하게 제공하기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탭에서는 MXQL이라고 하는 자체에 개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MXQL은 매트릭스 쿼리 랭귀지의 줄임말이고요. 와탭 성능 데이터를 유연하게 조회하기 위한 쿼리 방식의 언어입니다. 예시 구문을 한 줄씩 살펴보시면 데이터 조회를 위한 옵션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탭에서는 매트릭스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읽은 다음에 셀렉트에서 필요한 칼럼을 선택하고요. 라인 차트를 그릴 거니까 타임 칼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요. 대상에 이름이 되는 태그와 앱덱스 같은 필드를 지정합니다. 만약에 그룹화 옵션을 적용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룹 명령어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키는 무엇으로 할지 지정할 수 있고요.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거나 통계를 위한 연산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위젯 인터페이스의 매트릭 란에 이 MSQL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와 위젯 차트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중심으로 상황을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먼저 위젯 차트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는 위젯 인터페이스로 정의된 라인 차트 위젯의 선택값 중에서 우선 타임 액션 값을 가져다가 유즈 타임, 커스텀 훅을 통해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하고요. 데이터 요청이 처음인지 아니면 두 번째 요청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리스판스 데이터를 통해서 패치 카운트를 가져다 씁니다. 이 패치 카운트가 0이면 최초 요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위젯 설정 시간의 시작 시간에다가 패딩 타임을 빼서 요청 파라미터의 시작 시간으로 활용하고요. 패치 카운트가 0이 아니면 데이터 라스트 타임을 시작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리퀘스트 파람의 이 보정된 싱역값과 함께 위젯 상태값의 리퀘스트 API 그리고 메트릭을 담습니다. 이렇게 리퀘스트 파람이 결정이 되면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의 add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의 queue에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이제 리퀘스트 API 컨트롤러에서는 요청 queue를 동기 방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위젯에서는 다시 get response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읽어다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처리 과정이 모두 끝나면 나의 작고 소중한 라인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못다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와트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니터링을 주제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와트랩스의 이상우였습니다.